제 이름은 박나리, 32살, 박씨 기술 제국에 무시당한 둘째 딸입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을 위해 서울 강남구 펜트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휴대폰을 미친 듯이 확인하며 어머니에게 인생을 바꿀 거래에 대해 흥분해서 속삭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 수수한 네이비 드레스 아래에 그들이 완전히 과소평가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걸 몰랐지요. 아버지가 곧 발표할 내용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부산에서 실패한 창업가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가명으로 비밀리에 2천억 원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 왔거든요. 10년 동안 저를 굴욕준 아버지, 제 아이디어의 공을 가로챈 형, 그리고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한 가족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녁 식사에서 일어나 신비한 구매자인 서밋홀딩스에 박소프트웨어를 500억 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 작품을 자신의 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혔을 때 그의 표정은 정말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죠. 가족 사업 드라마에 직면해 있거나 자신의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계속 봐주세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거절을 우리 가족이 본 가장 달콤한 승리로 바꾼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 서울 강남구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비정상적인 흥분으로 어머니에게 강박적으로 속삭이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수수한 네이비 드레스 아래에 그들이 크게 과소평가한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지요. 아버지가 저녁에 투하하려던 폭탄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지만 그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업 상황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주세요. 아버지의 배신을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꾼 가장 달콤한 복수로 바꾼 방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에서 자랐습니다. 침실 7개, 옥상 테라스, 전문 조경팀이 필요한 부지를 가진 거대한 한옥과 서양식이 결합된 저택에서요. 밖에서 보면 우리는 완벽한 한국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제 할아버지인 박정수는 1979년 중고 컴퓨터 한 대와 회계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하실에서 박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제 아버지 박민수가 인수하기 전까지 무에서 지역 강자로 만들어냈죠. 아버지는 회사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박소프트웨어는 120억 원 규모의 가족 기업에서 220명 이상의 직원과 전국의 클라이언트를 가진 550억 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명절 저녁, 모든 가족 여행, 모든 주말 모임은 필연적으로 그의 사업 천재성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 이름은 서울 비즈니스계에서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고 아버지는 특히 자녀들에게 그것을 잊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가의 아이들은 3명이었습니다. 제 형인 민준이가 38살로 실제로 사업에 대한 재능을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케팅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놀기만 했는데도 아버지는 졸업 다음 날 바로 상무 자리를 줬습니다. 민준이는 사무실보다 컨트리클럽이나 끝없는 여자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어떻게든 아버지는 그가 박씨 왕좌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영원히 가운데 끼인 저, 나리가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달리 저는 할아버지의 기술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았습니다. 12살에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15살에 첫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회사를 현대화할 정당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아버지는 비즈니스 토론 중에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 동생 지혜가 29살로 우리 3남매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이름을 활용해서 서울 상류사회의 삶을 완벽하게 큐레이션한 모습을 사랑하는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회사 성공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박소프트웨어 상속녀인 것을 자랑하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은정은 오래된 서울 부유층 출신으로 모든 강남의 상류사회 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족 갈등에 접근했습니다. 즉, 완전히 무시하고 피노 그리지오를 한 잔 더 따르는 것이죠. 그녀는 평화유지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최악의 행동들, 특히 제 사업 능력에 대한 무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수 씨, 날이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저녁 때 가끔 제안했지만 아버지가 그 시선을 보내면 즉시 물러났습니다. 은정 씨, 부탁이야. 우리는 진짜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라고 말한 후 민준이에게 돌아가서 골프나 요트클럽 또는 그들이 실제로 논의하고 있던 비비즈니스 관련 주제를 계속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항상 어쨌든 저를 배제하는 비즈니스 토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민준이는 업계 전문 용어와 내부 농담으로 대화를 지배했고 저는 둘 중 누구보다 기술과 시장을 더 잘 이해했음에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여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낯보는 미소를 지으며 귀엽구나, 나리야. 하지만 비즈니스 논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환점은 제가 22살 때 왔습니다. 서울대를 우등으로 막 졸업한 상태에서 경쟁사들이 그 분야에 진입하기 몇 년 전에 우리 제품 라인을 혁신할 수 있었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포괄적인 사업 계획서, 시장 분석, 기술 명세서 준비에 몇 달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전문적인 예의로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참나무 판넬로 된 이사회의실에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걸어 들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채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죠. 이사회 멤버들, 50대 60대 남성들로 아버지의 수십 년간의 친구들은 제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동안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지 10분 후 아버지는 시계를 확인하고 크게 한숨을 쉬더니 손을 들어 문장 중간에 저를 멈췄습니다.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눈에 닿지 않는 어색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나리야, 이 모든 게 매우 창의적이지만 우리 같은 진지한 기업에게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우리 고객들은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안정성을 원해. 그는 사과하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이사회 멤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딸이 대학을 막 졸업해서 이런 학문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해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사업 문제로 넘어갈까요? 그들이 웃으며 제가 거기 없었던 것처럼 계속 진행하는 동안 자료를 정리하며 굴욕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과 가족 사업을 떠나겠다고. 제 것을 만들겠다고. 아버지조차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한 무언가를 말이죠. 5만 원의 저축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이 그냥 단계, 그들이 비웃는 재미로 용인한 떼쓰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돌아올 거야 라고 우리의 점점 드물어지는 통화 중 하나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잔혹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동네의 작은 원룸은 재월 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주 80시간씩 처음엔 초급 코딩 일자리에서 그 다음엔 프리랜스 개발자로 일하며 라면과 커피로 버텼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모든 원을 제 회사 구축에 투입했습니다. 이사라는 가명으로 서밋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니셜은 이소영을 의미했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제 성공이나 실패가 박씨 이름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기업 솔루션을 개발하고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3년째에 12명의 직원과 해운대에 진짜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순간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대 클라우드 서비스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독점 통합 플랫폼을 개발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년 전 아버지에게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과 비슷했죠. 벤처 캐피털이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운명을 통제하겠다는 결심으로 과반수 지분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7년 동안 우리 서비스를 보완하는 작은 기술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서밋홀딩스는 4개 도시에 사무실을 둔 2천억 원 가치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모든 사업 거래에서 가명을 유지했습니다. 기술계에서 이 사람은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고 업계 이벤트에 나타나지 않는 뛰어나고 은둔적인 창업자로 알려졌습니다. 공개석상에 절대 나타나야 할 때는 외모에 미묘한 변화를 주고 COO가 대부분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 가족은 제 성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 통화와 가끔 방문 중의 대화를 애매하게 유지하며 제 일을 괜찮아 또는 아직 알아가는 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경력을 이미 무관한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서밋을 언젠가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할 무언가로 구축하는 동안 완벽하게 저에게 맞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지난 1년간 제가 박소프트웨어의 주요 공급업체와 고객인 회사들의 주식을 전략적으로 인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기 보고서를 연구하고 약점을 파악하여 박소프트웨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완벽한 인수자로 서밋을 포지셔닝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CFO를 통해 제3자를 거쳐 익명의 인수 제안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예상대로 적절한 고려 없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 이사회의실에서 굴욕을 당한 지 10년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소프트웨어는 구식 기술로 고전하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몰랐지만 저는 그의 최악의 악몽이자 유일한 구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 저는 롯데타워를 내려다보는 코너 오피스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의 서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여행 일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프라이빗 제트가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책상에 폴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명을 위해 경영진 팀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혼자 처리해야 해요. 그녀가 나간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접한 원룸에서 벽을 공유했던 족이 고생 시절부터의 절친 혜진이었습니다. 정말 이 가족 추수감사절 연극을 계속할 거야? 라고 그녀가 전치사 없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 후에? 2년 동안 거의 말도 안 한 후에? 저는 의자를 돌려 창문을 향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일어날 때 제가 거기 있어야 해요. 혜진. 그의 얼굴을 봐야 해요. 지난 크리스마스 재앙을 기억해. 라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민준이의 전무승진을 발표하는 동안 너는 인정받지 못한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와 함께 거기 앉아 있었어. 부산으로 돌아가서 몇 달 동안 그들과 말도 안 했지. 기억이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일찍 전략회의에서 숙취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엔 너무 취해 있던 제 형을 직접 보며 박소프트웨어의 미래에 건배했었습니다. 이번은 달라요. 라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는 저녁을 짐 싸는 데 보냈고 의도적으로 성명서를 내기 위해 옷장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 저와 연관 짓는 캐주얼한 옷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발렌티노 수트, 추수감사절 저녁용 샤넬 드레스, 루브탱 힐, 그리고 부자들만 알아보는 성공의 미묘한 지표들을 챙겼습니다. 파테 필립 시계,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 카르티에의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과시적이지 않지만 모든 게 명백히 비쌌습니다. 가족 주변에서 제 성공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온 연월 후에 최종 공개 전에 그들이 그것의 일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제부에도 불구하고 상업 항공편을 선호했던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프라이빗 제트에 탑승했습니다. 이 여행은 예외를 정당화했습니다. 1시간 비행 중에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저는 지금 제가 스타일리시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제국을 구축하는 동안 비행기 과자를 먹고 가운데 자리에 끼어 이코노미로 서울에 날아다녔었죠.
제트기는 서울 외곽의 사설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검은색 테슬라 모델 S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또 다른 이례적인 사치였습니다. 강남구를 향해 익숙한 동네들을 운전하며 향수와 결심의 이상한 혼합이 제 안에서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 저택은 항상 보던 그대로 보였습니다. 위풍당당한 한옥과 서양식 건축, 11월 눈으로 가루를 뿌린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연휴 시즌을 준비해 문에 이미 걸린 화환. 저는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 수천 번 올라간 계단을 걷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었고 저를 보고 싶은 열망으로 가정부를 오해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나리야, 얘야, 라고 그녀가 비싼 향수 냄새와 숨에서 나는 낮술의 희미한 향기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달라 보이네. 카르티에야? 사실 파테 필립이에요. 라고 제가 그녀의 포옹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추수감사절 준비와 지혜의 최신 인스타그램 이정표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선형 계단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거대한 현관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달콤한 집, 모든 복잡한 기억들과 함께. 내 아버지는 서재에 계셔,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 거래로 매우 바쁘셔. 나한테도 매우 비밀스럽게 하고 계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착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버지의 서재는 항상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가죽, 마호가니, 비즈니스 잡지의 남성적인 성역이었죠. 저는 한 번 노크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반항 행위였죠. 그는 코에 독서용 안경을 걸치고 책상에서 올려다보았고 평소에 가벼운 무관심으로 정착하기 전에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나리야, 잘 왔구나. 그는 짧고 어색한 포옹을 위해 일어선 후 책상 맞은편 의자를 향해 애매하게 손짓했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여행은 어땠니? 매우 순조로웠어요. 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제공된 자리를 취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날아왔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인 혼란이 그의 특징을 가로질렀습니다. 프라이빗? 비쌌을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가 더 묻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고 무뚝뚝한 죄송해요. 이게 중요해요. 라며 돌아서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이용해 책상 위의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제 회사 로고가 눈에 띄게 표시된 서밋홀딩스 인수 제안서가. 제 심장이 뛰었지만 그가 통화를 마치는 동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가 서류들을 폴더로 모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익숙한 무시가 이제 물처럼 제게서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빠. 일하러 돌아가세요. 저는 그의 서재를 떠나 어머니가 제 10대 자아에 대한 신전으로 유지해온 옛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토론 트로피, 컴퓨터 공학상, 서울대 페넌트가 여전히 벽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사람의 승인을 결코 감동시키지 못한 업적들의 먼지 쌓인 증언들이었습니다. 상쾌하게 씻은 후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에서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후 3시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큰 체격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년간의 특권적인 방종이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탕자 누이가 돌아왔군, 이라고 그가 조롱적인 건배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부산에서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런 셈이에요. 라고 제가 긴장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 작은 스타트업은 어때? 벌써 돈 벌고 있어. 라고 그의 거만함이 너무 익숙해서 거의 집 같았습니다. 제가 답하기 전에 지혜가 방으로 급하게 들어왔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을 위해 입장을 포착할 완벽한 각도로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날이가 왔어, 여러분. 가족 제외 시간이라고 그녀가 제 뺨에 에어키스를 하기 전에 폰에 발표했습니다. 비싸 보여, 언니. 드디어 부자 남자친구 찾았어? 아니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그녀의 카메라 프레임에서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새 여자친구 데려왔어. 라고 지혜가 여전히 녹화하며 연극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수현이 24살이고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시기적절하게 날씬한 브루넷이 디자이너 청바지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강조하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소유욕적인 자부심으로 그녀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수현아, 이게 내 동생 날이야. 부산에 살면서 기술적인 일을 해 그의 애매한 손짓이 제 10년간의 전문적 성취를 일축했습니다. 오, 부산 좋아해요. 라고 수현이 외쳤습니다. 커피 문화가 놀라워요. 우리의 어색한 잡담은 아버지 서재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말은 흐릿했지만 그의 흥분한 톤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내일 추수감사절 후에 500억 원이 최종 제한입니다. 서미토딩스가 조건에 대해 매우 고집스러웠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순간이 필요해서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항상 제 가족보다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20년간의 가정부인 금숙이가 내일 잔치를 위해 채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아가씨라고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서 좋아요. 좋아 보여요. 부산이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금숙 언니.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내일 모든 게 완벽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날이라고 하시네요. 사장님께 소식이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가사 도우미들이 그의 친자식들보다 먼저 매각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녁 전 음료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강제적인 폐활암으로 펄럭였고 아버지는 몇 분마다 전화를 확인했으며 민준이는 들으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자신의 새 스피드보트에 대해 자랑했고 지혜는 팔로워들을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가족 역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며 와인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더 이상 검증을 구하는 상처받은 딸이 아니라 게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성공한 비즈니스우먼으로서 말이죠.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마침내 발표하며 3대에 걸쳐 가족이 명절 식사를 위해 모여온 정식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엔 다시는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깊게 숨을 쉬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바카의 추수감사절 저녁은 항상 정식 행사였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식탁이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빛났고 특별한 경우에만 나오는 스포드 차이나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스털링 실버 촛대가 아이보리 테이퍼 촛불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가 의심할 여지 없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꽃집에 의뢰한 호박, 박, 가을 잎의 가을 센터피스에 따뜻한 빛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벼운 재미로 알아챈 것은 아버지의 테이블 헤드에서 가능한 한 멀리 테이블 끝에 앉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이죠. 민준이는 수현과 함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았고 지혜는 그의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옆에 반대편 끝에서 전통적인 자리를 차지했고 우리 사이의 광택나는 나무 길이로 가족 사업의 내부원에서 상징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금숙과 주방 직원들이 코스별로 가져왔습니다. 크림 프레쉬로 장식된 버터넛 스쿼시 수프, 캔디드 호두와 크랜베리가 들어간 수확 샐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면조, 완벽한 황금색으로 구워진 12kg의 새와 모든 전통적인 반찬들. 아버지는 지혜가 소셜미디어를 위해 촬영하는 동안 의식적인 정확성으로 칠면조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칠면조를 자르고 계시네요. 그의 아버지 전에 그처럼 바카 전통을 이어가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우수함을
이라고 지속적인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퍼포먼스에 어머니가 살짝 움찔하는 것을 포착했고, 제가 도착한 이후 4번째 와인잔을 크게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접시가 채워지자 아버지는 전통적인 밥과 감사의식을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올해 감사한 것을 나누는 또 다른 퍼포먼스였죠. 경쟁적인 상태 보고서로 퇴화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첫 번째로 갔습니다. 장남이 항상 그러듯이. 박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기록적인 분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로 회사가 실제로 3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새 14m 요트, 박레거시에 감사합니다. 그는 수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성과의 새로운 시작에 수현이 민준이가 보지 않을 때 지혜가 과장된 구토 동작을 하는 동안 킥킥거리며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지혜가 다음에 갔고 여전히 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120만 팔로워에 도달한 것에 너무 감사해요. 럭스 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가 놀라웠고 가까이며 우리 가족 브랜드를 세상에 대표하게 되어 감사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는 그녀의 경박한 경력에 대해 사적으로 불평했음에도 승인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가르쳐준 교훈들에 감사해요. 때로는 거절이 올바른 길로 이끌고 특권보다 끈기가 더 중요하며 성공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에. 아버지는 제 어조에서 뭔가를 감지했는지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예상대로 그가 쌓은 사업 유산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감사 연설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가족과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말은 약간 불분명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버지는 산만해 보였고 테이블 아래서 전화를 확인하고 가끔 어머니에게 속삭였으며 그녀의 미소는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가 아마 감동시켰을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지배했고 지혜는 추수감사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는 팔로워들의 댓글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중단했습니다. 금숙이 호박과 피칸 파이를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크리스탈 물잔에 나이프를 두드렸고 날카로운 핑 소리가 저녁 대화를 갈랐습니다. 발표할 게 있습니다. 라고 그가 방을 지배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권위로 테이블 헤드에 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조차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박소프트웨어를 우리 업계의 리더로 만드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은 발전하고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이가 와인에 목이 막혔습니다. 뭐? 아빠, 진심이 아니시죠? 아버지는 침묵을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매우 관심 있는 구매자와 몇 달 동안 협상해왔습니다. 거래는 내일 최종화될 것입니다. 지혜가 연극적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아빠, 바카 유사는 어떻게 돼요? 제 브랜드는 박소프트웨어 상속녀인 것에 기반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제 발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매각 수익은 상속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민준이와 지혜 둘 다 항의로 폭발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존권이에요. 민준이가 테이블에 주먹을 치며 도자기를 덜그럭거리게 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혜가 이제 가족 드라마를 팔로워들에게 라이브 스트리밍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는 그들의 폭발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우리 은퇴를 위해 그 일부를 사용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박재단 설립에 갈 것입니다. 이건 민준이가 일어서며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되어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 12년을 바쳤어요. 언젠가 제 것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지혜도 합류했고 그녀의 완벽하게 윤곽이 잡힌 뺨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장 아첨하는 우는 각도를 포착하기 위해 폰을 조심스럽게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혼란 중에 저는 완전히 정지한 채로 피칸 파이의 작고 의도적인 한 입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착함을 알아채고 저에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야, 라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란 것 같지 않네.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 돌아서며 갑자기 제 존재를 기억하면서 테이블이 점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이라고 제가 디저트 포크를 정확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하나만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직접 봤습니다. 구매자가 누구인가요? 아버지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고 우리가 갖지 못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서밋홀딩스라는 매우 성공적인 기술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의 최근 시장 도전을 고려하면 500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관대한 것입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의 오리를 위해 자신을 안정시키는 순간을 사용했습니다. 방은 이상한 전기로 충전된 것 같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라고 제가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밋홀딩스예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오래된 할아버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얼어붙은 불신의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심장박동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공기 자체가 우리 주위에서 고체화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감정들이 빠른 연속으로 연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혼란, 불신, 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의 첫 번째 깜빡임. 민준이가 처음 반응했고 급히 일어서며 와인잔을 뒤엎었습니다. 빨간 액체가 피처럼 하얀 식탁보에 퍼졌고 그 순간에 생생한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가 아버지와 저 사이를 보며 증가하는 공황 상태로 요구했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게도 여전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었고 그녀의 팔로워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극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오 마이 갓, 이라고 그녀가 폰에 속삭였습니다. 제 언니가 박소프트웨어를 사는 회사인 서밋홀딩스를 소유한다고 방금 말했나요? 어머니는 와인잔에 손을 뻗었고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병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지켜온 후에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소영, 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소영 미수.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서밋홀딩스를 2천억 원 회사로 만들면서 제가 전문적으로 사용해온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서밋홀딩스는 이소영, 존경받는 기술 투자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부산에서 스타트업 가지고 놀던 제 딸이 아니라. 저는 핸드백에 손을 뻗어 서밋홀딩스 로고가 표면에 새겨진 세련된 브러시드 플래티넘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카드를 밀어 넘겼습니다. 사실 아빠, 저는 S2입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제 사업 제안을 거절하고 이사회 앞에서 저를 굴욕시킨 후 서밋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드를 잡아채며 그것이 그의 손에서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떤 농담이야? 라고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을 잃었습니다. 서밋홀딩스는 현재 테크플로우 시스템즈, 데이터링크 솔루션즈, 코어테크 인더스트리즈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박소프트웨어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를 언급하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당신의 2개 최대 고객인 대한제조와 동부유통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박소프트웨어 인수는 제가 지난 18개월 동안 실행해온 전략 계획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우리 사업을 스파이했구나. 민준이가 분노로 얼굴이 얼룩진 채 비난했습니다. 이건 기업 간첩 행위야. 아니에요. 민준 오빠.
이건 시장 조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박소프트웨어에 대해 제가 배운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무보고서, 업계 분석, 그리고 완전히 합법적인 채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진실은 박소프트웨어가 수년 동안 실패해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술은 구식이고 관리 관행은 지난 세기의 것이며 지난 3년 동안 24%의 시장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아버지가 시작했지만 제가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먼저 당신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알다시피 6개월 전 서밋홀딩스는 박씨 이름을 회사에 유지하면서 당신들이 절망적으로 필요로 하던 자본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익명의 파트너십 제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첫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않고 거절했죠. 아버지의 눈이 인식으로 넓어졌습니다. 피닉스 제안. 그게 당신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서 온 것임을 모르고 도움을 받을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군.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를 훔칠 계획을 세우면서. 훔치는 게 아니라 민준 오빠. 500억 원에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솔직히 현재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은 거죠. 저는 내부에서 형성되는 감정적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이 회사는 아버지가 오직 한 명의 아이만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질 것임을 명백히 한 날부터 우리 가족 사업이기를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자격 부족이나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요. 지혜가 마침내 폰을 내려놓았고 상황의 현실이 명백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언니가 우리 보스가 되는 거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 구조는 완전히 재편성될 거예요. 아버지가 급히 일어났고 그의 의자가 마루 바닥에 크게 긁혔습니다. 이 거래는 취소다, 라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어떤 복수 음모로 제 회사를 제 딸에게 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는 서명되었어요. 아빠. 이사회가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내일 오전 9시에 나갑니다. 법적으로 서밋홀딩스는 이미 박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과 싸우겠어. 그가 위협했지만 그의 눈의 불확실성이 그가 이미 제가 그를 능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당신의 변호사들은 이미 거래를 광범위하게 검토했습니다. 라고 제가 부드럽게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라고 조언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할 건가요? 협상해온 뛰어난 CEO가 당신의 딸로 밝혀져서 화났다고요? 어머니가 제 폭로 이후 처음으로 말했고 그녀의 말은 약간 불분명했지만 시선은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연월 동안, 나리야. 이 모든 연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이걸 만들고 있었구나. 당신들이 제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이라고 제가 그녀를 위해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래요. 아버지가 테이블에 손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해, 나리야. 내 딸이 될 수도 있고 내 회사를 빼앗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둘 다는 될 수 없어. 최후 통첩이 우리 사이의 공기에 떠 있었고 너무 예측 가능해서 거의 슬펐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저를 황폐화시켰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틀렸어요. 아빠, 라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둘 다예요.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그걸 보기를 거부할 뿐이죠. 지혜가 이제 진지하게 울기 시작했고 마스카라가 그녀의 완벽하게 윤곽이 잡힌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탁기금은? 우리 직책은? 그건 달렸어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위해 일할 건지 아니면 그냥 혜택만 주장할 건지에. 민준이가 저를 향해 비난하는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했지. 안 그래? 온 가족 앞에서 우리를 굴욕 주려고. 추수감사절에 계획한 건 모든 사람이 여기 있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제가 그를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추수감사절 저녁에 아빠가 당신을 상무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자격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서울대 학위와 3년의 코딩 경험으로도 인문관리직을 보장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요.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으로 붉어졌습니다. 그건 달랐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 장남이고. 바로 거기 있네요. 라고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회를 받지 못한 진짜 이유.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 교육이 아니라, 제 직업 윤리가 아니라, 그냥 제 성별. 고통스러운 진실이 다시 방을 침묵시켰습니다. 민준이조차 불편해하는 품위를 가졌습니다. 이 대화는 끝이야. 라고 아버지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모두 나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야겠어. 그는 식당에서 폭풍처럼 나갔고 그의 서재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잠시 후 집을 통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불안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를 확인하러 가야겠어. 라고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제 의자 옆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2천억 원 가치가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살 여유가 없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에 집에 올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그때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계속 저를 과소평가하도록 해야 했어요. 그녀는 짧게 제 어깨를 만지고는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식당이 비워지자 저는 앉은 채로 주변에 버려진 추수감사절 잔치를 바라봤습니다. 칠면조는 식었고 촛불은 낮게 타고 있었으며 한때 제가 절망적으로 감동시키고 싶었던 가족은 충격과 분노로 흩어졌습니다. 승리처럼 느껴져야 했습니다. 대신 마침내 그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들의 이해를 얻는 것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며 공허한 아픔이 제 가슴을 통해 퍼졌습니다. 지비 아래에서 혼란으로 내려앉는 동안 저는 제 어린 시절 침실로 피했습니다. 바닥을 통해 아버지가 전화로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아마 변호사들에게였을 것이며 어머니의 달래는 톤이 대위법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가끔 민준이의 환한 목소리가 소음에 항류했고 지혜의 극적인 애가가 뒤따랐습니다. 제 옛방은 시간에 정지된 채로 남아있었고 제가 한때였던 사람에 대한 박물관이었습니다. 보라색 이불이 있는 트윈 베드, 제가 수없는 시간을 코딩과 꿈꾸는 데 보낸 책상, 컴퓨터 공학 교과서와 희귀한 방종으로 제 자신에게 허락했던 몇 권의 판타지 소설로 가득한 책장들. 토론 트로피와 학술 메달이 선반에서 먼지를 모았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사람의 승인을 결코 감동시키지 못한 성취들이었죠. 저는 오래된 일기들의 등을 따라 손가락을 흘렸고 하나를 무작위로 꺼냈습니다. 안에는 상세한 사업 계획, 알고리즘 스케치, 그리고 결국 서밋의 주력 제품이 된 바로 그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에 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축한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제가 가장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아이러니는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에 날카로운 노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있었고 넥타이가 느슨해지고 얼굴이 분노나 알코올, 아마 둘 다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얘기해야 해, 라고 그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저를 밀고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팔짱을 끼고 기댔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민준 오빠? 제가 당신의 추수감사절을 망친 것에 대해서요? 아니면 당신이 망가뜨리는데 도움을 준 회사를 상속받을 계획에 대해서요? 넌 내가 그렇게 영리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그가 우리에서 갇힌 동물처럼 작은 공간을 서성이며 쉬쉬거렸습니다.
컴퓨터와 비밀 정체성을 가진 작은 나리. 수년간 우리 얼굴에 거짓말하는 게 즐거웠어? 당신이 제 아이디어의 공을 가로채는 것만큼이나 라고 제가 고르게 답했습니다. 5년 전 크리스마스 저녁에 박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걸 기억해요? 아빠는 그걸 유행하는 기술 전문 용어라고 일축했는데 어떻게든 3개월 후에 당신은 정확히 같은 개념을 당신 자신의 전략적 비전으로 제시했죠. 민준이가 서성이기를 멈추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남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요점을 증명하려고 부산으로 도망친 동안 회사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야. 시간을 투자했죠.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뭘 기여했나요? 민준 오빠? 신사클럽에서의 고객 전역을 위한 회사 신용카드 지출과 숙취 사이의 낮잠에 주로 사용한 코너 오피스 말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내가 동부 계정을 가져왔어. 동부는 제가 이소영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CTO에게 연락해서 제 장기 인수 전략의 일환으로 당신의 서비스를 추천했기 때문에 박소프트웨어에 온 거예요. 라고 제가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사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회사를 원격으로 감사해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당신이 로컬 서버에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재무 기록을 포함해서요. 색깔이 그의 얼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가짜 벤더 계정을 통해 당신이 횡령한 28억 원에 대해 알고 있어요. 민준 오빠. 당신의 개인 여객 계정으로 직접 간 유령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저를 향해 위협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거래 기록, 계정 번호, 그리고 위조된 항목들이 당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IP 로그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에 당신만 있었던 날들에요. 저는 그의 시선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형사 기소를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민준 오빠. 그건 전환 중에 회사를 해칠 거예요. 하지만 저를 시험하지는 마세요. 너는 그가 옆구리에서 주먹으로 쥐어지는 손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친형을 파괴할 거야? 저와 관련이 있는 도둑을 책임지게 할 거예요. 라고 제가 그를 정정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긴장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마침내 그가 돌아섰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라고 경고하며 문을 잡아당겨 열었습니다. 사실 끝났어요. 라고 제가 그의 물러가는 등에 말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문을 닫자마자 또 다른 노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였고 눈물 자국이 여전히 뺨에 보였음에도 화장을 새로 터치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비밀, 억만장자 같은 거네. 라고 그녀가 전치사 없이 말하며 제 방에 들어와 즉시 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거 실제로 꽤 멋있어. 저는 그녀의 빠른 전환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5분 전에 당신이 말했던 거예요? 상속녀 지위를 잃는다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매니큐어를 살펴봤습니다. 난 적응력이 있어. 인플루언서 장수의 필수적이야. 그녀는 눈에 갑작스러운 계산과 함께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생각해봐. 내 언니, 기술 거물, 내 팔로워들이 그걸 먹어치울 거야. 그게 여기 온 이유예요. 지혜야? 비즈니스 콜라보를 제안하려고? 상호 유익한 협정 같은 거, 라고 그녀가 드레스를 매끄럽게 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언니를 인간화시키는 회사를 위한 미디어 존재감이 필요하고 난 제품과 함께 그냥 예쁘게 보이는 것 대신 실제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진정한 연결이 필요해. 그녀의 제안에 노골적으로 거래적인 성격이 너무 전형적인 지혜라서 거의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어때요? 비즈니스를 배우는 것? 당신의 인스타그램 미학을 넘어선 뭔가를 기여하는 것? 그녀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세상에, 아니야.
프로그래밍은 지루하고 비즈니스 미팅은 죽고 싶게 만들어. 하지만 브랜드 앰베서더 같은 게 될 수는 있어.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위한 회사의 얼굴.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의 얼굴이라고 제가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 들려요? 지혜가 일어서며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좋아. 이 가족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를 조롱해. 하지만 내 소셜미디어 기술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존중하든 안 하든 오늘의 시장에서 실제로 가치가 있어. 난 무에서 내 브랜드를 만들었어. 당신이 한 것과 똑같이. 그 평행선은 전에 제게 일어난 적이 없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가치가 극적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상한 종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명백히 이 작은 양보에도 만족했습니다. 알아도 난 이미 세부사항 없이 큰 가족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 포스팅했어. 내 참여도가 지붕을 뚫고 나가고 있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제 오래된 책상에 앉아 내일 발표의 최종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노크가 다시 저를 중단시켰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제가 불렀고 차를 가진 금숙이나 가사 도우미 중 한 명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들어왔고 저녁에 마신 와인 양을 고려하면 놀랍도록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녁 드레스에서 캐시미어 스웨터와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서울 사회부인의 갑옷이 일시적으로 옆에 놓인 상태였죠. 내 아버지는 스카치 한 병과 회사 규정을 가지고 서재에 틀어박혔어. 라고 그녀가 어린 시절 제게 이야기를 읽어주려 앉았던 창가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각을 막을 뭔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없어요. 라고 제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이미 확인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생각에 잠긴 채 둘러봤습니다. 알아. 내가 떠난 그대로 모든 걸 정확히 유지했어. 너가 시스템에서 이 반항을 빼내고 나면 돌아올 거라고 항상 생각했거든. 그건 결코 반항이 아니었어요. 엄마. 경력이었어요. 인생이었고요. 2천억 원이라고 그녀가 머리를 살짝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작은 딸이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비밀리에 2천억 원 가치의 회사를 만들었구나. 저는 그녀를 완전히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물어볼 수 있었어요. 엄마. 당신들 중 누구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일 수 있었지만 당신들 중 누구도 진짜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습니다. 알고 있었어, 나리야. 세부사항은 아니었고 내 성공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 내 마음이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 우리 나머지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을 그녀는 뺨을 닦았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가족에서 내 아버지 같은 남자와 함께 어떻게 너를 도와야 할지 몰랐어. 저를 옹호할 수 있었어요. 라고 제가 오래된 상처가 예상치 못하게 목구멍으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무시하고 굴욕줬던 모든 그때들. 당신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틀렸어. 라고 그녀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지하는 아내가 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하지만 내가 옹호자가 필요할 때 어머니로서 실패했지. 단순한 인정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분노, 비난, 심지어 법적 위협도 준비하고 왔습니다. 진정한 후회는 준비하지 않았었죠. 이제 뭐가 일어나니? 어머니가 긴 침묵 후에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수가 공개될 거예요. 박소프트웨어는 서밋홀딩스의 자회사가 될 거고요. 회사 이름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운영은 완전히 재구성될 거예요. 저는 주저했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빠와 민준 오빠에게는 원한다면 실제 권한 없는 자문직책이 제공될 거예요. 주로 전환 중 외관을 위해서요. 그리고 너는 서울로 돌아올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산에 남을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관리팀을 설치할 거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 이 가족 역학, 이 버전의 자신을 넘어서 성장했다는 것을. 내 아버지는 이것에 대해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엄마. 마침내 보여지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새벽까지 일했고, 아침 대결을 준비하며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혜진의 메시지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침에 첫 회색 빛이 제 커튼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발렌티노 수트 중 하나로 갈아입고 머리를 세련된 신용으로 스타일링하고 이소영이 그녀의 드문 공개 출연에서 알려진 미묘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아침은 바깥의 새로운 시작이나 최종적인 분열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에 내려왔을 때 부엌은 으스스하게 조용했습니다. 금숙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고 그녀의 눈은 걱정과 존경의 혼합을 전달했습니다. 정식 식당은 어젯밤 추수감사절 재앙에서 치워졌습니다. 공기 중의 지속적인 긴장 외에는 가족 폭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로 예정된 인수 발표에 대한 업데이트를 갈망하는 경영진으로부터 세 통의 부재중 전화. 혜진의 메시지, 폭탄 떨어뜨렸어? 그들 아직 숨 쉬고 있어? 응답을 마쳤을 때 아버지가 부엌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주위의 선이 더 깊고 평소 완벽한 자세가 약간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명백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네, 서재로. 지금 그의 어조는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그를 따라 항상 바깥 권력의 중심이었던 방으로 갔습니다. 나무 패널 벽들은 액자에 든 찬사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는 비즈니스 잡지 표지들, 업계상들, 정치인들과 유명인들과의 사진들. 눈에 띄게 빠진 것은 제 성취에 대한 어떤 인정이었지만 제 서울대 졸업사진이 더 눈에 띄는 가족 사진들 뒤에 반쯤 숨겨진 채 사이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 라이벌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해온 위치인 거대한 책상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예상대로 방문객 의자에 앉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신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치채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권력 역학의 미묘한 재배치였죠. 제 변호사들이 어젯밤 당신이 말한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그가 전치사 없이 시작했습니다. 매각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사회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박소프트웨어는 3년간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어요. 당신의 기술은 구식이고 관리 구조는 부풀어 있으며 개발 파이프라인은 비어 있어요. 이사회는 좋은 제안을 봤을 때 알아봤죠. 500억 원이라고 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불과 2년 전에 720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회사는 2년 전에 과대평가되었어요. 라고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잠재적 구매자가 했을 것보다 더 많이 제안했어요. 대부분은 자산을 벗겨내고 박 씨 이름을 완전히 해체했을 거예요. 그가 날카롭게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계획인가요? 당신 자신의 가족 유산을 지우는 것? 아니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만든 것과 당신이 확장한 것을 존경해요. 박 씨 이름은 남지만 회사 구조는 상당히 바뀔 거예요. 처음으로 불확실성이 그의 특징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정확히 뭔가요?
저는 그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묻기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아이러니가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소프트웨어는 서밋홀딩스의 기업 부문이 될 거예요. 당신의 레거시 제품들을 업데이트하고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과 통합하는 데 집중할 거고요. 현재 직원의 약 65%를 유지하되 상급 관리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가 질문이 명백히 그에게 비용을 치르게 하며 물었습니다. 명예회장 자리가 제한될 거예요. 운영 권한은 없지만 사무실을 유지하고 전환 중 고객 관계에 대해 조언할 수 있어요. 그의 턱이 긴장했습니다. 허수아비 역할. 존경받는 자문직책이라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완전한 혜택과 관대한 보상 패키지와 함께요. 그가 급히 일어나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씨 성공의 세대들이 만든 재산을 응시하며 등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니? 그가 마침내 물었고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연결도 없고 시작 자본도 없이. 교육이 있었어요. 라고 제가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유일한 것.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엄청난 동기가 있었어요. 그가 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스타트업의 90%는 첫 3년을 넘기지 못해요. 나는 생각했어. 그가 주저했고 말들과 씨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피할 수 없는 실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도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하도록 보장함으로써요. 제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아빠. 통제예요. 그가 비난에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시작한 것으로부터 이 회사를 만들었고 10배로 확장했어요. 최선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몰랐죠. 라고 제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틀렸어요. 업계 방향에 대해 틀렸고요. 민준이가 자연스러운 후계자라는 것에 대해 틀렸어요. 제 형에 대한 언급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에게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에 충실했어요. 민준 오빠는 최소 3년간 회사에서 횡령해왔어요. 라고 제가 그에게 솔직하게 알려줬습니다. 모든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움직인 이유 중 일부예요.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전에요. 아버지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이 새로운 폭로의 충격이 서서 처리하기에는 명백히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가짜 벤더 계정을 통해 빼돌린 28억 원. 증거는 반박할 수 없어요. 왜 훔칠 필요가 있었겠어? 관대한 급여를 받고 신탁기금도 있는데. 도박빚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바로는 주로 스포츠 베팅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손으로 얼굴을 묻었다가 다시 올려다봤고 갑자기 그의 69세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내 회사 둘 다 실패하고 있었는데 나는 둘 다 보기에 너무 눈이 멀었구나. 그의 인정에서의 벌거벗은 취약성이 저를 불이타했습니다.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비난을 기대했지. 이런 깨진 수용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어조를 약간 부드럽게 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긴 침묵이 우리 사이에 펼쳐졌고 수십 년의 오해와 놓친 기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진정한 호기심에 가까운 것으로 대체되어 있었죠. 어떻게 했니?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연결도 없고 박씨 이름을 아는 투자자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것을 만들었니?
저는 피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의 질문에 진실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처음으로요. 작게 시작했어요.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본을 만들기 위한 프리랜스 개발 작업. 그 다음 모든 기업 회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독점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연결하는 것. 실제로 제가 22살 때 당신이 거절한 제안에 기반한 거였어요. 인식의 깜빡임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미드웨어 솔루션이 있던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그것조차 기억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그걸 다듬고 더 적응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첫 주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했어요.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고 오버헤드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라면을 먹으며 원룸에서 살았어요. 비전을 믿는 뛰어난 사람들의 팀을 만들었고요. 문을 열어줄 박씨 이름 없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라고 제가 정정했습니다. 과소평가당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면 강력한 위치예요. 아무도 제가 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가 그것에 거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백히 그랬네. 또 다른 침묵이 떨어졌지만 이제 다릅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가 45분 후에 나가요.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민준이와 지혜는 어떻게 하지? 그가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에게는 선택이 제한될 거예요. 횡령에 대한 잠재적 법적 결과에 직면하거나 합리적인 퇴직금으로 조용히 사임하거나. 지혜는 저는 잠깐 멈춰 고려했습니다. 지혜는 실제로 어젯밤 브랜드 앰베서더로 일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어요. 그녀의 소셜미디어 기술들은 적절한 맥락에서 정당하게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계속 참여시키겠어요? 모든 일 후에도? 이건 가족을 파괴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 제 조건으로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이 책상 위의 서류들에 떨어졌다가 예상치 못한 직접성으로 제 것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완전히 능가했네요. 라고 그가 말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거의 자부심 같은 것의 음색을 감지하고 놀랐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인상 깊어했을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그것이 제가 받은 승인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에 떠있는 무언가였죠. 당신을 보며 배웠어요. 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도요. 그가 책상을 가로질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명예회장.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한 첫 번째 전문적 합의를 봉인했습니다. 서밋홀딩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아빠. 그 운명적인 추수감사절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박서밋 테크놀로지스의 새롭게 개조된 본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 박소프트웨어 빌딩은 회사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열린 작업 공간, 최첨단 기술, 협력적 환경으로 변모했습니다. 서밋홀딩스의 CEO로서 제 역할은 부산과 서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며 두 회사의 통합과 우리의 확장된 제품 라인의 진화를 감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환은 쉽지 않았지만 제 낙관적인 예측조차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품위로 그의 명예회장 역할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은 후 그는 젊은 팀 멤버들을 멘토링하고 오랜 고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사 역사와 업계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주간 미팅을 확립했고 저는 실제로 이 세션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기대와 실망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의 횡령 증거에 직면한 후 그는 처음에 저와 회사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가 자신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차분한 머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조건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훔친 자금의 상환, 경영진 직책에서의 사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미래의 역할을 원한다면 MBA 프로그램 등록. 제 놀라움에 그는 망명보다 교육을 선택했고 현재 첫 학기 중반에 있으며 가끔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진정한 질문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지혜는 우리 소비자 제품 부문의 브랜드 앰베서더로서 그녀의 새로운 역할에서 번창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전문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비즈니스의 작지만 성장하는 부분이었지요. 그녀의 팔로워들은 극적인 가족 비즈니스 사가에 매료되었고 그녀는 더 복잡한 현실보다는 여성 역량 강화와 가족 화해의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기술 상속력, 리브랜딩은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도달하려고 고군분투했던 젊은 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비능장애적인 가족 비즈니스에서 평화유지자로서의 역할에서 해방되어 그녀는 음주를 줄이고 여성 교육 이니셔티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기술 인큐베이터 이사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같은 다른 소녀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들이 제가 한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제가 사무실을 걸어 다닐 때 직원들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거나 인사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소영, 신비한 창업자도 아니고 박나리, 잊혀진 둘째 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리, 실패하는 가족 기업을 현대화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조한 CEO였습니다. 제 비서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버님이 분기보고서를 가지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그녀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여성혁신펀드의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오늘 저녁 만찬을 확인하려고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회의로 향했으며 메인 로비에 새로 설치된 회사 타임라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지하실 스타트업에서 박서밋 테크놀로지스로서의 현재 반복까지 박소프트웨어의 진화를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이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것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3세대의 리더십, 제 성취들이 그들의 것과 같은 중요성으로 나열되어 있었지요. 추수감사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고 올해는 완전히 다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모임들을 지배했던 퍼포머티브 전통들 없이 더 작고 친밀한 가족 저녁을 계획했습니다. 공식적인 감사의식도 없고 기업적 포지셔닝도 없이 그저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듣는 방법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가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저에서 리더십으로의 여정은 제가 10년 전 서울을 떠났을 때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과 비즈니스를 합치는 도전들은 매일 계속되었고 제가 여전히 개발하고 있는 인내심과 관점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무게가 우리가 이룬 진전을 압도하겠다고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긴장된 회의나 가족 저녁에서 오래된 소통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말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공유된 역사와 현재의 전문적 역할 모두를 견딜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지속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자신을 잡기 전에 권위주의적 접근법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때때로 불필요하게 방어적이 되어 더 이상 오지 않을 무시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대화 후 대화로 박가는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달 저녁을 주최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들었으며 아무도 화내며 폭풍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승리들이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었죠. 아마도 가장 깊은 순간은 아버지와 제가 합병 후 첫 분기 결과를 검토하고 있던 늦은 밤 사무실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수치들은 모든 예측을 초과했습니다.
고객 유지율 97%와 수익을 35% 증가시킨 새로운 계약들. 있잖아, 라고 그가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한 첫 10년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어. 단순한 인정이 제 안에서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던 무언가를 치유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전문적으로 그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줄곧 추구해왔던 인간적 인정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은 성공 자체만으로는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만족감은 진정한 연결로 이어질 때까지는 달콤하지만 결국 공허했습니다. 저는 이기는 것과 해결하는 것 사이, 옳은 것과 완전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저는 그 추수감사절 폭로에서 오늘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져갈 교훈은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 없는 성공은 양쪽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제가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함께 옳을 방법을 찾았을 때 왔습니다. 가족 비즈니스의 고통스러운 역학을 인식하고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을 봐야 할 사람들에 의해 보이지 않거나 과소평가된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가 영감과 주의 모두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구축하는 것은 강력하지만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전문적 성취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직함, 취약성,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조차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비슷한 가족 비즈니스 도전을 경험하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가족과 비즈니스의 복잡한 교차점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주세요. 거절해서 화해로의 제 여정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박나리이고 이것이 복수에서 구원으로 변한 제 이야기였습니다. 인정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성공뿐만 아니라 치유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